사람들이 잡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부의 이혼을 금지하며 심지어 여성 청바지를 협상해서 사는 것도 금지하는 등 필리핀 정부는 자국을 세계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규정을 가진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필리핀에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 어려운 15가지 금지법과 기이한 것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번 15. 식사할 때의 금기. 저는 필리핀의 음식이 꽤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음식을 즐기기 전에 제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필리핀에서는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하면 기본적으로 초대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을 나누거나 초대받은 사람이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라틴 및 스페인 문화와 상당한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식탁에 앉기 전에 간단한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식사 문화에서는 한 번에 여러 음식을 함께 먹는 중국식 방식이 아니라 음식을 하나씩 따로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리핀을 방문하기 전에 몇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서 사교적인 대화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마음껏 먹어야 합니다. 필리핀 여성들이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사실 저는 이러한 솔직한 모습이 더 좋습니다. 눈치를 보느라 신경을 쓰기보다는 솔직하게 식사를 즐기는 것이 데이트를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번 14. 대화 시 금기사항.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필리핀처럼 다민족 국가에서는 호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리핀의 호칭 방식은 사회적 지위, 출신 지역, 성별 및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각 계층마다 고유한 호칭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 현지인에게 무례하게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장난으로라도 상대방을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필리핀에서 대화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사항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요청을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원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아니요라고 말하거나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좀 바빠요 와 같은 표현이 좋은 예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몸짓과 행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때 그들의 눈썹이 올라갑니다. 개인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양한 표현 방식에 놀라지 마세요. 이곳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존중하는 태도와 배려심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 13. 너무 강한 악수 금지. 필리핀에서는 상대방이 비즈니스 파트너이거나 또래라면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손을 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손을 너무 강하게 쥐는 것은 우호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를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 악수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이 있으며 너무 강한 악수는 이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악수를 너무 세게 하는 것은 전문적이지 않거나 예의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가볍고 자연스럽게 악수를 나누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은 원활한 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매우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므로 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번 12. 뱀 마사지. 많은 사람들은 뱀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한 동물원에서는 이 거대한 파충류를 마사지사로 변신시키는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뱀, 즉 먹이를 몸으로 감고 조여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 죽이는 뱀에게 마사지를 맡길 용기가 있습니까? 만약 용기가 있다면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동물원에서 이 오싹한 이완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4마리의 마사지사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뱀은 길이가 약 5m, 무게는 250kg에 달합니다. 이 기묘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제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부시 동물원의 관리자는 처음에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무서워하지만 용기를 내어 체험한 사람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한다고 밝혔습니다. 번 11. 사람을 동물과 비교하는 것은 금지. 가끔 저는 아이들이 귀여워서 판다 같은 동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이 법을 알게 된 후 그동안 제가 했던 비교들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이라도 필리핀 사람을 어떤 동물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만약 그들을 동물에 빗댄다면 그것은 모욕이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원숭이나 돼지와 비교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필리핀에는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돼지는 매우 더러운 동물로 간주되며 그들의 음식 문화에서도 철저히 배제됩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누군가를 돼지에 비유하는 것은 심각한 모욕이며 때로는 폭력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리핀을 방문할 때는 절대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 말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농담 하나가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번십, 가십 금지.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필리핀에서는 수다를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십조차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가십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지역법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처음 가십을 한 사람은 200페소, 약 5,000원 위 벌금을 내고 3시간 동안 길거리 청소를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가십을 하면 20달러, 약 25,000원 위 벌금과 8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 정확히 어떤 말이 가십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가정 내 불화나 개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소문이 주요 처벌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2017년부터 마닐라 외곽의 모레노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십을 하다가 500페소의 벌금을 내고 오후 내내 거리 청소를 해야 했던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처벌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가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특히 여름철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여름에는 사람들이 그늘 아래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가 바람을 피웠는지, 누가 빚을 졌는지 등의 가십이 쉽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험담은 좋은 행동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가십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번구, 슈퍼카 파괴. 화면을 주의 깊게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 가슴 아파할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필리핀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대로 수백만 달러가 가차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필리핀 세관 당국은 총 21대의 차량을 폐기했습니다. 이 희생자들 중에는 맥라렌 620R, 벤틀리 플라잉 스퍼, 포르쉐 911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메르세데스 벤츠 SLK, 로터스 앨리스, 현대 제네시스 쿠페, 토요타 솔라라 같은 주목할 만한 자동차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14대의 미쓰비시 지프도 이번 폐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여러 수입업자들에 의해 필리핀으로 반입되었고 서로 다른 시기에 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산산조각 나는 엄청난 금액의 차량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차들을 경매로 판매하고 그 자금을 의미 있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가?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폐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번팔, 다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 금지. 아무리 화가 나도 필리핀에서는 손가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이 여러분을 큰 공경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무례한 행동이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우 예의 없는 행동으로 간주되므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를 부르고 싶다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직접 다가가서 이야기하세요. 손가락질을 하거나 부적절한 제스처를 취하지 마세요. 필리핀 사람들은 의사소통에서 매우 예민하며 자존심이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신뢰되는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급한 남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필리핀 여성들도 절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번칠, 이혼 금지. 여러분이 평생 지속되는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헌법은 결혼은 신성하고 불가침한 사회제도로서 가정의 기초가 되며 국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혼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은 가톨릭 교회입니다. 공식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인구의 80%가 가톨릭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가 필리핀에서의 이혼 금지 법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 가톨릭 교회는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 결과 필리핀 법률에도 이러한 금지 조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혼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신자들은 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리고 싶어하며 그 전에 지방정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고 교회에서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필리핀에서의 이혼 절차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만 5년에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고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약 2만 5천 페소, 약 60만 원 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만약 끝나지 않는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필리핀으로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번육,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금지. 전 세계적으로 미혼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이지만 필리핀에서는 이는 불법이며 사회적 편견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필리핀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가지는 것이 금기시됩니다. 나이 많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가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위무라고 주장합니다. 반드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문화는 필리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필리핀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3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따릅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필리핀 법률은 개인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으며 여성이 결혼해야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혼 또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번호 5. 끓는 가마에서 목욕하기. 중세시대의 가장 끔찍한 고문 방법 중 하나는 사람을 끓는 가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이 방법이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사히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이 가마 목욕이 매우 무서운 경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체험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가마 목욕, 카와베스이라 불리는 이 체험은 필리핀 앤티크 주에 위치한 티비아오 열대 관광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가마 목욕탕은 고대에 끓는 가마처럼 생겼으며 아래에서 불을 피워 물을 서서히 데우는 방식입니다. 원래 이 가마는 주변 공장에서 사탕수수를 정제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현대적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점차 잊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버려진 가마를 재활용하여 따뜻한 온천탕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처음 이 가마 목욕탕을 보면 마치 삶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마의 두꺼운 벽이 불길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며 물의 온도도 적절하게 유지되므로 매우 쾌적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번사, 타밀록.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처럼 필리핀에도 군침이 돌게 하는 전통 요리뿐만 아니라 도전 정신을 시험하는 특이한 별미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타밀록은 단연코 가장 독특한 음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타밀록은 필리핀, 특히 팔라완과 아크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타밀록은 썩은 나무나 맹그로브 나무의 물에 잠긴 부분에서 자라는 일종의 나무벌레입니다. 타밀록은 굴이나 홍합과 유사한 종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껍데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밀록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 내부에 숨어 살며 맹그로브 나무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성장합니다. 이 때문에 나무가 타밀록의 껍데기 역할을 하며 나무에서 꺼내지 않는 한 계속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무를 잘라보면 가느다랗고 긴 타밀록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밀록의 길이는 그들이 기생하는 나뭇가지의 길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타밀록이라는 이름에 대한 흥미로운 유래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병사 2명이 이 벌레를 처음 보고 한 명이 친구에게 토미, 이거 봐 라고 외쳤고 현지인들이 이를 타밀록으로 오해하여 그 이름이 정착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밀록을 즐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세비체,
시바이시 스타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특별한 행사 때 타밀록을 즐겨 먹으며 길거리 노점에서도 저렴한 가격의 작은 컵에 담긴 타밀록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번이 가족이 최우선.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필리핀에서 가족애란 단순히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을 넘어 친척들과의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필리핀에서는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흔한 일이며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계속 살지 아니면 독립할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노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보살핌을 받습니다. 필리핀처럼 개발도상국에서는 함께 사는 것이 가계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많겠지만 전통과 가족 중심의 가치관 덕분에 필리핀 사람들은 여전히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번일, 타보. 조금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필리핀 화장실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작은 물바가지와 물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바가지는 현지에서 타보라고 불리며 필리핀 사람들은 화장실 사용 후 이 바가지를 이용해 몸을 씻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휴지로 닦는 것보다 물로 씻는 것을 선호하며 사용 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 바가지는 샤워를 하거나 타일 바닥을 청소할 때도 사용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화장실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휴지나 비데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필리핀의 흥미로운 금지 법률과 독특한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문금지법부터 이색적인 음식 타밀록까지 필리핀은 정말 놀랍고 다양한 문화를 지닌 나라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필리핀의 독특한 문화와 법률을 흥미롭게 살펴보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최신 영상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